뉴스 보면은 막 지금이라도 안 사면 막 안 될 것처럼 엄청나게 지금 분위기 공포 마케팅을 지금 하잖아요. 근데 막상 뚜껑 까서 보니까 가격이 오히려 내렸다라는 거죠, 지금. 오늘 얘기 중에 제가 지금 가장 심적으로 들리는 얘기는 6월 달부터 아파트 가격이 실제로 다시 밑으로 꺾였다. 네. 방향을 좀 틀었다. 이 얘기가 저는 지금 충격적이거든요. 저도 충격적이에요. 단기 상승장이 지금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승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해지고 마치 지금이라도 집을 안 사면 안 될 것처럼 공포 마케팅을 조장하고 있는데 데이터는 뭐다? 완전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영끌버스에 타셨다가는 정말로 큰일 날 수 있다. 요즘 서울 아파트의 경우 가격이 또 다시 반등하고 오른다 이런 뉴스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6월 달의 데이터를 보니까 지난달이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락하는 데이터가 나와서 깜짝 놀라서 여러분께 긴급해서 방송을 편성했습니다. 리치고의 김기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지금 뭐 여러 가지 KB 부동산 데이터나 네. 부동산 원 데이터나 네. 여러 가지 또 실거래를 보면은 상승 거래되는 것들이 꽤 있어서 네.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또 거래량이 늘었기 때문에 아파트를 매수하고 있지 않았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뭔가 불안감이 좀 생기고 네. 아파트를 또 고가에 샀던 분들은 아 이러다가 고가를 또 넘어서는 게 오는 거 아닌가 약간의 희망도 있는데 네. 지금 전혀 다른 데이터가 꺾였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데 어떻게 꺾인 거예요? 네,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신세가 특례 효과나 또 스트레스 DSR을 지금 7월에서 9월로 늦췄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8월달, 9월달 정도까지는 상승하고 그 이후부터 뭔가 좀 흐름의 변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네. 제가 지금 데이터를 보고 지금 너무 놀란 거예요. 본인도 놀랐습니까? 저도 놀랐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우리 AI 팀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아니 이거 좀 AI 뭐 지금 잘못된 거 아니냐. 데이터 잘못 올인한 거 아니냐? 네, 올인한 거 아니냐 전화를 하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거래가를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뭐냐. 저도 당연히 거래량도 많아지고 하면서 6월달 더 올랐을 걸로 봤거든요. 근데 6월달에 떨어졌어요. 물론 여기서 서울의 아파트나 지역은 너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올라가는 지역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다? 지금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KB 부동산 데이터를 보거나 부동산원의 데이터를 보니까 네. 6월 달까지 데이터상에 가격이 올라 있는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는 제가 부동산 빅데이터만 지금 9년째 제가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2019년인가 20년에 제가 알게 된 건데 기존의 부동산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을 못 하고 있는데 너무 느리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KB 부동산의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6월 달 거라고 딱 나와 있지만 이게 알고 보면 뭐 3, 4개월 전에 데이터가 집계된 거다. 뭐 이런 그렇죠. 건가요? 맞습니다. 한국 부동산원의 지수 통계 데이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시차는 있지만 작게는 2, 3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 이상씩 느려요. 6개월 느린 건 너무 느린 거죠. 현실보다. 근데 이제 그게 이유가 조금 감안을 해보면 네. KB 통계 같은 경우는 KB 부동산 가격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조금 움직인다고 이걸 또 확확 바꾸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알 때는 이 데이터의 이 한계가 뭐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해야 되는데 많은 부동산을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런 것조차 몰라. 이게 얼마나 느린지 빠른지 이런 것조차를 모르다 보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는 사실 그동안 KB 부동산 데이터도 제가 많이 봤고 네. 뭐 물론 리치고도 많이 봅니다만 부동산원 데이터도 보는데 네. 물론 저는 그걸 감안해요. 뭐 네. 한 2, 3개월 정도 차이가 있겠거니 하고 감안을 하는데 네. 일반 분들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네. 그 데이터가 지금 데이터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문가들의 상당수도 그렇게 알고 전혀 있다는 몰라요, 이런 걸.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이거를 보시면 지금 KB 데이터의 지금 서울의 아파트 플라워 차트고 평균의 지금 가격 매매가와 전세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자, KB 통계를 보면 아파트 가격이 언제부터 올랐냐면요. 23년 8월 달부터 올랐습니다. 그렇죠. 8월 달부터 오르다가 11월 달부터 하락하고
다시 지금 한 5월 달부터 상승을 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24년 5월부터 상승하는 걸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24년 2월부터 가격이 살짝 오르고 또 매매 거래량도 조금씩 늘어나면서 3, 4, 5월 달에 많이 올랐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5월 중순에서야 지금 오르는, 5월 거의 말 정도 돼야 지금 오르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2월, 3월, 4월, 5월이니까 한 3개월 정도는 4개월 정도 느린 거죠. 후행하는 거예요? 네, 후행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걸 보면 여전히 지금 다 상승하고 있는 걸로 나와요. 네. 그 다음에 한국 부동산은 지수 통계를 볼게요. 예. 자, 이거를 보면 어떻게 다릅니까? 좀 더 빠릅니다. 작년 5월 달부터 상승한 걸로 나와요. 아, 부동산으로는 한 3개월 또 빨리 가네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 5월인데 실제로는 작년 같은 경우도 2월 달부터 상승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도 한 3개월 느린 거예요. 그리고 얘는 지금 하락하다가 다시 몇 월 달부터 상승하냐면 4월 달부터. 4월 달부터.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2월부터 이렇게 상승 곡선의 거래들이 좀 있었는데 그렇죠. 그걸 보통 한 2달 정도 더 늦게 네. 여기가 좀 반영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하. 자,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 여전히 지금 너무 뜨거워요. 음흠. 그리고 저도 당연히 올라가겠다. 그리고 이러한 통계 조금 느리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더 빠르게 반영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해서 만든 게 뭐냐면 그게 바로 리치고 AI 시세인데 예. 자, 리치의 시세를 보니까 제가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 리치고의 AI 시세는 네. 시중에 실제로 거래되는 것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납니까? 뭐 거의 다른- 차이가 없어요. 그때입니까? 네. 거의? 네, 왜냐면 매일 실거래가를 집계를 해서 얘를 매주 데이터를 시세를 만들어서 업로드를 그럼 하거든요.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나 열흘 정도는 그래도 좀 차이가 있겠네요. 조금 차이는 있을 그 정도 수 있죠. 있겠네요. 네. 아하. 근데 거의 차이가 없죠. 가장 빠릅니다. 네. 이거를 반영하듯이 23년 2월 달에 데이터를 보면 23년 2월 달부터 올랐죠. 네. 그리고 실제로 서울 아파트가 작년에 2월 달부터 올랐거든요. 왜냐면 그 보금자리 특례로 나오면서 그렇죠. 뭔가 조금씩 꿈틀거렸죠. 그렇죠. 그리고 하락을 연말에 좀 하다가 예. 언제부터 또 올랐냐? 2월 달부터 올랐어요. 맞아요. 2월 달부터는 거래량도 조금씩 더 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5월 달에 불이 좀 붙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2월 달, 3월 달, 4월 달 이렇게 지금 올랐잖아요. 네. 근데 5월 달부터 상승이 약해지더니 6월 달에는 지금 약간 하락한 걸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잠깐만. 예. 지금 이 뉴스들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라고 한 뉴스는 2개월 전의 얘기고 지금 현재 6월 달, 7월 달에는 가격이 오히려 좀 빠지고 있다라는 겁니까? 네,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는 맞습니다. 예. 그 거래량은 느리지 않아요. 거래량은 매일 또 집계가 되니까 거래량이 많이 는 거는 맞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6월 달에 지금 가격이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뭐냐면 6월 달에 실거래가가 전부 다 반영이 되려면은 네. 7월 말이 돼야 됩니다. 아. 그렇죠. 실제로 실거래가 되고 나서 한 달 안에 이걸 다 등록을 해야 되는 거니까. KB 부동산 통계도 그렇고 부동산 원 통계도 그렇고 그렇죠. 리치고의 통계도 그 비슷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6월 달에 저희가 가격 데이터를 만들었지만 네. 이거는 6월 달에 모든 실거래가 다 집계된 거는 아니다라는 거를 좀 아하. 네, 일단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오늘 얘기 중에 제가 지금 가장 이렇게 뭔가 핵심적으로 들리는 얘기는 6월 달부터 아파트 가격이 실제로 다시 밑으로 꺾였다. 네. 방향을 좀 틀었다. 이 얘기가 저는 지금 충격적이거든요. 저도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6월 달 실거래가 다 집계가 안 된 상태에서 네. 이게 좀 리치고 AI 시세가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저도 지금 그래서 좀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를 걸었죠. 이거. 근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로 이거를 확인했냐면 바로 이걸로 이 데이터로 확인했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또 그걸 또 뒷받침합니까? 네, 왜냐면 이제 리치고 AI 이 시세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실거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거래된 아파트들의 평균 가격을 보면은 네. 얘가 또 정확하게 나와요. 아하. 자, 보시면 지금 6월 달에 5월 달에 지금 거래량이 4,400건입니다. 네. 그리고 정상 거래만 포함이 된 거고요. 네. 그다음에 6월 달까지 지금 집계가 된 게 2,800건이에요. 물론 6월 달에 거래량이 많이 더 늘었을 거기 때문에 실거래가 더 집계되면 이 데이터는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도 거의 지금 3,000건 가까운 거래가 포함이 된 지금 가격이고요. 예. 자,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23년에도 2월 달에 바닥을 찍고 3월 달부터 요게 올라갔죠, 가격이. 그렇죠. 차트상 그러네요. 네. 그리고 8월 달에 고점 찍고 9월 달부터 얘가 또 떨어지면서 작년에 약한 하락이 왔었고요. 작년 하반기죠. 그렇죠. 그리고 24년 1월 달에 다시 또 바닥을 찍고 얘가 지금도 2월 달부터 올라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자, 그런데 6월 달은 어때요? 6월 달 아직 집계가 덜 끝나서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그럴 혹시나?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네. 자,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죠? 마치 지금 막
막 한 달 사이에 막 매 1억씩 오르고 막 몇 천만 원씩 오르고 지금 엄청난 지금 폭등장이 나오는 것처럼 다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실거래된 아파트들의 평균 가격을 보니까 폭등은커녕 아직까지는 지금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사실 뭐 매도하려고 내놨다가 아파트 값이 뛴다 그러니까 다시 매도를 걷어들이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사실 나오고 있는데 제 주변에 매물 걷어들이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다라고 하면 이 수요자 측면에서는 좀 조바심이 나거든요. 이게 뭐냐면 오히려 공포를 조장할 수 있다. 값이 오른다라고 조장하면 나도 모르게 막 그 아파트 고가의 아파트를 막 따라가서 살려고 하는 이 공포 심리가 좀 약간 지금 조장이 되려고 할 때 지금 나온 데이터가 이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데이터가 저한테는 충격적입니다.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리치고 AI 시세는 저희의 AI 팀장이 만들었기 때문에 100% 검증된 공식 통계는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실거래는 뭐예요? 이거는 있는 그대로의 팩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뭐다? 지금 이미 6월 달부터 평균 거래 가격이 지금 꺾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물론 여기서 좀 더 시간을 봐야 되고 저는 그럼 여기서 지금 상승장이 끝나고 다시 또 하락장이 올 거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은 스트레스 DSR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한 7, 8월 달까지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데 만약에 이 추세가 이대로 만약에 6월 달에 꺾이고 7월 달마저 꺾인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다시 또 하락장이 지금 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 의견에 어떤 또 토를 좀 달고 싶냐면 이번 주인가요? 7월 달 딱 들어서면서부터 은행이 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살짝 올리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하나은행의 경우도 살짝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혜택을 주던 것을 혜택을 안 주니까 금리가 올라간 효과가 나는 거죠. 근데 이게 8월, 9월쯤 되면 이제 스트레스 DSR로 금리를 더 내야 돼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적어도 8월 말까지는 우리가 이걸 한번 좀 지켜보자. 막 고가로 달리는 거 아파트 매물을 걷어들인다. 공급이 딸린다. 막 이래가지고 또 막 흥분해서 이걸 올라타면 어쩌면 진짜 고가에 잡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니 저는 정말 요즘에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스트레스 DSR을 2달 늦춰놨으니까 야 지금 영끌에서 집 살 기회가 2달 더 늘었다. 빨리 사라. 아니 그거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죄송한 얘기지만 스트레스 DSR을 어떤 예고도 없이 2달을 뒤로 미뤘을 때는 분명히 그 안에 뭔가 빨리빨리 움직여서 대출받아서 사라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사라가 아니라 2달 뒤에 어떻게 뭐 집을 갑자기 선택하고 갑자기 살 수 있습니까? 천천히 움직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DSR이 2달 연기됐기 때문에 대출을 지금 빨리 받으려는 분들은 좀 늘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죠. 늘어날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 전문가라고 하는 소위 남들 앞에서 자기 얼굴 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정확한 사태 파악을 하고 중립적인 그런 위치가 되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한 아니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집 살 기회가 2달 더 늘어났으니까 영끌에서 사라는 게 이게 말이에요 뭐예요 이게. 아니 그 영끌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영끌에서 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달 기회가 더 생겼으니까 빨리 영끌에서 사라는 거죠. 저는요 사실 제가 이 부동산 가격 특히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이 막 요즘 최근 다시 약간 뭔가 울퉁불퉁했지 않습니까? 약간 좀 불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이걸 아파트를 요즘에 다시 사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너무 많은데 제가 그랬어요. 이거 지금 뭔가 방향성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기에는 좀 위험할 수 있으니 혹시라도 좀 여기서 약간 더 오른다 하더라도 방향성을 완벽하게 본 다음에 그때 매수에 나서도 늦지 않는다. 라는 말을 제가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6월 달에 이미 충격적인 실거래 결과가 지금 나왔잖아요. 뉴스 보면은 막 지금이라도 안 사면 막 안 될 것처럼 엄청나게 지금 분위기 공포 마케팅을 지금 하잖아요. 근데 막상 뚜껑 까서 보니까 가격이 오히려 내렸다는 거죠, 지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자, 6월 달에 지표가 다 집계가 끝나고 이제 완벽하게 6월 달이 하락해서 거래가 된 것들이 더 많은지 그다음에 이제 7월 달 분위기도 한번 좀 봐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 뒤에 과연 어떤 뉴스들이 도배되는지 아파트 값이 6월 들어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라는 뉴스가 나오는지 아니면 계속 오른다고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를 저희가 다시 한번 그때 가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 뉴스나 데이터들이 사실 우리가 많이 보는 KB 부동산 데이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동산원의 데이터도 많이 봐요. 그리고 다른 데이터도 많이 보겠지만 사실 리치고를 한국 부동산 데이터보다 많이 보진 않지 않습니까? 기자분들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약간의 어떤 좀 데이터의 착오가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앞으로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앞으로 실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한 달 뒤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데이터가 맞다면 우리 김기현 대표는 제가 퍼펙트하게 인정하는 지금도 뭐 인정합니다만
퍼펙트하게. 만약에 좀 틀리면 네. 그때 가서 AI 시스템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본다든지. 아니. 근데 이제 요거는 실거래만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100% 아직까지는 팩트입니다. 물론 추가로 데이터가 바뀌면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팩트인 게 맞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거래량도 늘어나고 분위기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은 더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본 게임은 9월달, 10월달부터가 본 게임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좀 시장에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릴게요.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날 때는 가격이 살짝 오릅니다. 그런데 가격이 진짜 오를 때가 되면은 거래량이 줍니다. 왜냐면 거래가 그만큼 뜸한 거예요. 근데 그렇죠. 가격은 비싸지는 거죠. 네. 그런 시장이 아직 안 왔어요, 여러분. 아직 올 기미도 없고 거래량이 는다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전세가가 오르니까 차라리 매수를 하자. 그것도 59제곱미터 또는 84제곱미터의 국민평형 이하의 아파트들이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이걸 꼭 감안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단기 상승장이 지금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승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해지고 마치 지금이라도 집을 안 사면 안 될 것처럼 공포 마케팅을 조장하고 있는데 데이터는 뭐다? 완전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영끌버스에 타셨다가는 정말로 큰일 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은 한 6개월 정도만 참아보시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런 결과들이 데이터가 바라보는 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아주 많기 때문에 조금만 침착하게 바라보시고 또 저희가 매달 또 좋은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오른다 내린다 어떤 방향이든 간에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께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이걸 사라 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표용호TV 긴급 방송 오늘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기현 대표님 요즘 자꾸 급변하다 보니까 이게 차트가 긴급 방송으로 자주 보게 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